3장입니다. 도체계하고 정전 용량이에요. 도체계는 이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건 이게 전이죠. 전이는 전하가 n개가 되면 전이도 n배 된다는 게 바로 이 중첩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에다가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요. 지구가 용량이 정전 용량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애지간히 들어가도 전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다가 접지를 하는 거죠. 대지에다 접지하는 이유는 지구의 정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상 대지를 0으로 본다는 것도 맞지만 대지에다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예요? 정전 용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전위계수하고 용량계수인데요. 전위계수, 용량계수 중에 특히나 전위계수, 용량계수, 유도계수 중에 유도계수가 항상 그죠? 0보다 작다는 거. 왜? 기준은 플러스를 대면 유도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도계수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체가 1번, 2번, 3번이에요. 여기서 관계없는 건 뭘까요? 3번하고 1번은 관계는 있지만 그라운드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2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에 의해서 2번이 뭔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과 2번과의 관계 있는 Q의 2,3나 Q의 3,2는 아예 없다라는 거죠. 0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전위계수가 주어졌을 때 정전 용량은요, 요 값이에요. 요 값인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있죠. 근데,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를 댔을 때, 대전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넣으면,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고요. V2는 P21의 Q1이고, P22의 Q2가 되지만, Q1은 그대로 플러스, Q2는 그대로 마이너스면 그렇죠. 얘네 둘이 빼보면 전이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했을 때 요 뜻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장에서 가장 우리가 패턴 분류할 때 3장에서 가장 큰 패턴은 정전 용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전 용량을 계산을 해주는데 항상 뭐예요? 항상 C는 V분의 Q다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전 용량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냐? 구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심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이거 이제 원통 도체죠? 원통 도체. 그 다음에 평행 왕복 도선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행판 콘덴서인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평행판 콘덴서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구도체는 어떻게 했어요? 정전 용량을 4파이 입실론의 A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구의 반지름이 크다. 구가 커지면 정전 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동심구도 9예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C가 얼마예요? B-A에 4파이 입실론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A, B. 그죠? 요거 있나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동축 케이블은 얼마예요? 2파이 입실론에 ln a분의 b가 될 거고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페로퍼미터. 그죠? 평행 왕복도선도요. 파이 입실론 제로에 ln a분의 d입니다. 요것도 페로퍼미터예요. 그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는요. C는 D분의 입실론의 S죠. 그래서 간격이 작아야 평행판 콘덴서는 용량이 커진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합시다. 생긴 걸 잘 보세요. 구도체는 관계없고 동심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요게 C예요. 전하를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경우는 플러스 이 바깥에다가 뭘 준다고요? 마이너스 Q를 줬을 때는 전개가 여기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만 쓰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동축 케이블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반경이 그죠? 내부하고 외부로 A하고 B로 놨을 때 이때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길이당 하니까 이걸 1로 놓고 계산했던 거고요. 평행 왕복도선은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서 반지름은 A고요. 얘들 간의 거리가 얼마다? D미터인 경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왕복도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C에 대한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에 대한 패턴만 나오면 딱 요 패턴에서 끝나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시험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예요? 뭐 어려워? 반구도체라고 하면 C가 구도체가 4파 입실론의 A면 반구면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2파 입실론의 A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구도체에 대한 거. 자, 콘덴서에서의 정전 에너지예요. 콘덴서에서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에너지는 정전계에서의 에너지는 W는 QV였어요. 정전계고요. 콘덴서에서는요. 내용이 다르죠. 콘덴서는 제로에서부터 Q까지 충전이 되고 다시 Q에서부터 제로까지 방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에너지는 QV가 아니라 2분의 1의 QV예요. 2C분의 Q의 제곱, 2분의 1의 CV 제곱에서 줄로 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Q의 제곱, 여기는 V의 제곱이에요. Q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Q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전하량이 일정하다. 어떤 경우에요? 충전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또는 문제에서 Q가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요것은 뭐예요? 전위가 일정하다는 것은 충전 중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너무나 뻔한 문제인데 뻔한 내용인데 많이 틀리는 게 있죠. 콘덴서를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C1, C2로 해서 여기가 V면 V1, V2를 구하라면 특히 회로에서도 공통이 되는 게 이 V2인데 V2는 어떻게 돼요? C1하고 C2 중에 V는 C분의 Q이기 때문에 C에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C1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V1의 경우는 반대겠죠? C1 플러스 C2분의 C2의 V가 된다. 그렇지만 직렬로 놓으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직렬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직렬로 놓으면 여러 개를 직렬로 놓으면 그렇죠? 내압이 작은 것부터 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1, 2, 4 마이크로페롯이다 이렇게 하면 얘부터 먼저 터지고 그 다음 순이었지만 만약에 여기에 내압이 뭐 예를 들어 여기는 1000V 여기는 500V 1500V 여기는 800V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내압이 다 틀린 경우는 곱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전하량으로. 자, 둘이 곱해보니까 얼마야? 1000. 둘이 곱해보니까 3000. 둘이 곱해보니까 2400이야. 3200이죠. 그래서 얘부터 터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압이 작은 콘덴서부터 어떻습니까? 파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용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하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연결했다 보다 병렬이구나.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직렬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용량이 작아지죠. 같은 콘덴서 N개를 연결하면 직렬은 N분의 C가 돼. 10개 하면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10개 하면 뭐야? 10배가 된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연결을 한다는 건 용량을 기본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의 이제 유전체는요. 일단 전속 밀도 D는 입실론의 2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실론 S에 대한 거, 공기 콘덴서에 대해서 물질을 채웠을 때의 비율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만약 공기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비를 뭐라 했다? 비유전율, 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유전율이 어떻게 되냐?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산화티탄이죠. 산화티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세라믹 콘덴서, 그죠? 5000 정도 된다 그래서 공기에. 자,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 구하는데 분극의 세기에서 종래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잘 보세요. 이런 캐패시터 안에 전개를 가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전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극이 나눠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개세기를 이 공기 중에서 보면 입실론 제로에 원래 있던 거는 시그마고 분극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의 시그마 프라임이 된 거예요. 요거는 분극 전압 밀도가 되는 거죠. 요 식을 알아야지만 입실론 제로에 얘는 D고요. 얘는 P가 됐을 거예요. 그래야 이 식이 얘기가 될 거고 이걸 가지고 해야 입실론의 E가 D-P가 되니까 따라서 분극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D- 입실론 제로의 2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D로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여기서부터만 공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다? 분극에 했다. 자, 비유전율이라 했어요. 금방 했죠? 공기 콘덴서에다가 어떤 물질을 채웠을 때 그때 비고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비유전율에 대한 얘기하고의 관계를 입실론 S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 줄어버려요. 힘도 줄어버리고 전개세기도 줄어버리고 전위도 줄고 전기력선도 줄어요.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정전 용량밖에 없어요. 전속밀도 늘어나죠. 요 내용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비유전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하량이 일정하다. 즉 문제에 전하량이 주어져 있다. 이 경우는 전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개세기는 입실론 S분의 1의 공기일 때고 전기력선의 숫자는 입실론 S분의 1의 공기일 때가 돼요. 하지만 뭐가 안 바뀌냐면 전속은 Q기 때문에 전하량이 일정해버리면 전속은 뭐 물질을 넣어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변이 돼버려요. 물론 전속 밀도도 불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전속이 불변이 되더라는 거. 언제? 전하량이 일정할 때. 그래서 여기에 그저 우리는 공부할 때 여기다가 전위가 일정할 때는 전속 밀도가 이제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시험 문제에 거의 없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전하량이 일정할 때 어떠냐? 전개는 감소하고 전기력선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전속은 안 바뀌더라.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을 꼭 찔러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뭐 언제든지 다 나오는 거죠. 전기의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연속이에요. 이거를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시험 냈던 게 뭐냐면 E1의 T가 E2의 T더라. 무슨 얘기예요? T가 접선이에요. 그 다음에 D1의 N이 D2의 N이다. 뭐예요? N이라는 게 법선이에요. 그리고 T라고 하는 게 접선, N이라고 하는 게 법선이라고 하는 거 정도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분이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접선이고 하나는 법선이고. 전개가 1이나 2나 접선이 똑같다. 전개 접선 성분이 연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세타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면 세타 1은 그렇지만 전개는 비유전율에 반대될 거고요. 전속은 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경계면에서 힘은 유전율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하고 전속이 큰 쪽이 유전율이 크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여기가 입실론 1, 입실론 2인데 전속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기 다 모여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모여 있죠. 전속이 여기 모이네요. 전속이 모인 쪽이 입실론이 더 크다. 이런 거예요. 어디요? 전속이 많이 모인 쪽. 여기를 D1, 여기를 D2라고 하면 당연히 D1이 D2보다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관계 있다? 비유전율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계 조건은요, 시험 문제, 자기학을 출제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안 나온 적이 어쩌다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안 나오면 자개 쪽에서도 또 경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 이거죠. 자,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그랬는데 요건 요 얘기죠. 경계면에 입실론은 입실론2인데 원래는 이렇게 입사를 하면 이렇게 굴절을 하는 거죠.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타 1이 몇 도예요? 0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원의 사인 세타 1 0이잖아요. 아, 전개가 불연속이야. 일단 전개가 불연속. 전속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D1이나 D2나 뭐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전개나 전속은 굴절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질 차이가 났는데도 굴절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오면.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평행으로 입사하는 거는요, 예전에는 좀 시험 문제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행으로 입사한다는 그냥 내용만 확인하시면 된다. 자, 유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면요, 뭐가 바뀐다고요? 간격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그럼 간격이 다니까 뭐예요? 여기는 입실론 1, 입실론 2면 정전 용량 그냥 외워두시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입실론 1의 D2, 입실론 2의 D1, 입실론 1, 입실론 2의 S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자, 그래서 간격의 변화가 온다는 게 중요해요. 자, 직렬 연결 뭐라고요? 간격의 변화가 있다. 병렬 연결은 뭐야? 아, 이렇게 있는데 간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면적이 S1, S2, S3. 아! 면적의 변화가 오네요. 그렇죠? 병렬 연결이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면 자, 전체 정전 용량 D분의 이렇게 놓을게요. D분의 입실론 1, S1, 입실론 2의 S2, 입실론 3의 S3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정리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뭐예요? 간격이 이렇게 있기 전에 여기가 전부 다 공기였어요. 그런데 간격을 딱 거서 간격이 얼마요? 딱 절반에다가만 물질을 채우는 거예요. 입실론 S라고 하는 물질을 채웠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원래 공기 콘덴서일 때는 C0였는데 전체가 이거에 몇 배 되냐? 물질을 채웠으니까 정전용량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돼요? 2배 C0의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1이에요. 요 공식 반드시 외워두시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실론 S가 제일 작은 건 1이죠. 1 넣으면 C0. 자, 입실론 S가 1이라는 건 뭐 이거 여기도 다 공기일 때요. 그때 C0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실론 S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2배예요. 아, 공기 콘덴서였을 때 5 마이크로 페럿이었다. 그러면 물질을 반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5에서 10 사이에 답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C하고 C0하고 2배 C0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섯 번째요. 전기 영상법입니다. 전기 영상법은 도체 평면하고 어떤 점전화와의 관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리에다가 영상전화를 놓는다. 영상전화는 뭐예요? 어디 있다? 얘랑 얘랑 같은 거리. 즉 뭐예요?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해? 대칭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만약에 거리를 A라고 하면 힘은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2A의 제곱분의 Q하고 마이너스 Q니까 16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고 마이너스는 무슨 역이다? 흡인역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라고 하면 일은 힘과 이동거리 하시면 돼요. 이동거리 실질적인 이건 계산을 위해서 쓴 거고 실제로는 A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A만 하나 없애버리면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어처구니 없이 그죠? 이런 데서 틀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선전화와 무한평면이에요. 자, 무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선전화가 있어요. 플러스 람다. 자, 높이가 H만큼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영상 선전하 마이너스 람다를 놓으면 면적당 힘은 마이너스 람다에 2를 했더니 마이너스에 뭐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람다의 제곱으로 나왔다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전하고 관계는 뭐다? 높이에 반비례한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접지도체구입니다. 접지도체구 이렇게 반지름의 A인 9가 접지가 돼 있을 때 여기서 D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다 플러스 Q를 놓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하는 뭐야? 마이너스 D분의 A의 Q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 플러스니까 둘 간의 힘은 뭐야? 항상 무슨 역이다? 흡인역이 된다. 그렇죠? 항상 흡인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도 요새 많이 물어요. D분의 A제곱, 0,0이에요. 왜? X축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X축 값만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치가, 그죠? 위치가 이렇게 구했지만 D분의 A제곱, 0,0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저거 많이 틀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무한평면에 도체 이렇게 무한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요런 어떤 전하 분포를 가지면 면밀도가 최대가 되는 이 점은, 이 점에서의 면밀도는 얼마냐? 시그마의 맥스예요. 면밀도 최대의 점.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다 플러스를 놓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거리가 D라면 2파이 D분의 Q가 된다. 요거 D의 제곱이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요새 간혹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저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시그마는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갔네요.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